자, 그럼 지금부터 두 전문가들이 제시해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AS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먼저 김용덕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셨던 첫 번째 종목 삼성출판사 보도록 할 텐데요. 목표 수익률과 비슷하게 일단 수익을 한번 냈습니다. 아마 어제 이제 한번 이 종목이 장중에 급등을 했었는데 삼성출판사 어떤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해볼까요? 네, 어제 개인적으로 좀 급등을 해가지고 좀 기분이 좀 이제 좋고, 이게 네. 연속 반등이 나오면 이제 또 2승을 챙길 수 있겠구나, 아.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네, 아쉽게도 이제 오늘 뭐 시장이 워낙에 좀 거칠게 내려가다 보니까, 관련돼서 좀 이런 좀 엔터 영역 애들이 또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하락 추세를 좀 4% 정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하신 가격 수준하고 비슷한 수준 범위 정도 구간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오늘 안 빠진 종목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까 시장을 뒤엎을 종목들은 뭐 시장 대비해서도 상승력이 좋았던 애들을 특별히 알아보는 그런 종목이니까 오른 거고, 대부분의 종목, 그러니까 코스닥에서만 1,300개 가까운 종목이 빠졌다는 얘기는 거의 체감 하락 효과가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3, 4% 조정 장세급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1,300개가 잘 안 빠져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사업 영역의 발전 기대치나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종목 투자하는 데는 또 중요한 거고, 또 재료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는데, 삼성출판사는 여러분들 뭐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유아 관련 출판물을 주축으로 한 이런 어떤 사업 영역뿐만 아니라 휴게소라든지 임대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 영역을 같이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 출판 사업 외에도 수익성이 계속 생길 수 있는 사업 영역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아기상어와 관련된 뭐 핑크퐁 지분 보유 부분이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와 관련돼서 그 핑크퐁 관련된 회사가 이제 상장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거론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죠?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 워낙에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상장 예정이나 준비를 하던 기업들이 다 내려가 버렸어요. 수면 밑으로. 예. 지금 상장하면은 뭐 상장빨 효과, 그러니까 돈 벌려고 상장하는 거거든요. 보통 회사들이 상장을 한다는 얘기는 갑자기 갑부가 되려고 돈 좀 벌어보려고 상장을 하는 건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안 하는 거죠. 난 내년도에는 또 관련돼서 이 아기상어와 연계되어 있는 투자업체에 대한 상장 얘기가 솔솔 나온다면 그런 기대 심리도 재료로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가 뭐 바닥권에 내려와서 안정적으로 착지되어 있는 구간대에서 선점해 놓는 전략은 뭐 단기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중기적으로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지금 20 주선 구간대를 지키고 있는 조정 정도 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양호하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시장이 뭐 더 거침없이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내일 이후로는 다시 양봉 장세가 나올 거라고 보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출판사 직전 고점 도전,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도전하면서 목표주가 달성, 그리고 또 목표 수익률 달성 모두 가능할 것으로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삼성출판사는 직전 고점 돌파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가온미디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미디어도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오늘은 또 장의 영향으로 좀 미끄러지긴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엎어졌어요. 네. 네, 한 5% 이상 빠졌으면 네. 엎어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6.7%. 네. 그러니까 길 가다가 자빠진 거죠. 잘 가다가. 네, 쪽팔려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꼬리도 못 냈습니다. 꼬리도. 그러게요. 발딱 일어났어야 되는데 네. 너무 제대로 잘 가다가 넘어갔어. 엎어지니까 네. 그냥 엎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네. 있으니까. 아마 내일 천천히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워낙 하고 있는 사업 영역이 좋아요. 얘기 드렸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뭐 기가진이를 바탕으로 한 AI OTT 사업 영역을 갖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XR 사업 영역이죠. 미래 지향 사업 영역인 이제 XR 사업 영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하고도 연동되어 있는 업체고, 또 시스템 네트워크와 관련된 네트워크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미래 스마트 시티 건물하고도 다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어떤 방향의 사회가 만들어지느냐, 그 부분의 기본 주축을 담당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중장기적으로는 뭐 부담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차트상으로도 보시면 이제 월봉상으로 완전 바닥에 해당하는 5,000원 근접 바닥 한 5, 6년 내 최대 바닥이에요. 여기만 찍으면 무조건 반등이 나왔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에 대한 걱정은 별로 필요 없고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의 영역이고요. 주선상으로도 20주선에 대한 지지 위에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일개봉 이탈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8,000원 재도전하는 타이밍 이후에 장대 항공 시도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번 주 안에 8,000원만 다시 장악력을 갖춰준다면 다음 주에 빠르게 반등이 나오면서 역시 목표 수익률 및 목표 주가 달성 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온 미디어는 8,000원까지만 회복이 나온다면 그 이후로 좀 무난하게 목표 수익률 달성 가능하다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초록펜 미디어를 보도록 할 텐데요. 초록펜 네. 미디어도 마찬가지로 오늘 좀 밀려났습니다. 일단 네. 여기서 또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요. 미디어가 들어가 있죠. 네. 그러니까 미디어 영역이 다 좀 조정을 많이 보여가지고 그러게요. 초록뱀 미디어도 좀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요. 초록색 뱀이 보통 독사가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빨간색 무늬나 노란색 강한 무늬가 들어가 있어야 독사 같아서 아. 팍팍 찍으면서 올라갔을 텐데 점핑해서 물어버리잖아요. 네. 근데 초록뱀 미디어여서 지금 슬글슬글 기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또 이런 뱀들이 또 이제 한번 움직일 때 빨리빨리 움직여주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록뱀 미디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사업 영역 자체가 전방위적인 미디어 영역입니다. 뭐 TV 쪽 영역 드라마, 영화라든지 다방면의 사업 영역의 제작 지원, 또 판매를 하고 있는 사업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점점 지금 미디어가 K미디어가 발전을 해주고 있죠. 그런 부분의 효과를 앞으로 분명히 받지 않을까. 차트상으로도 지금은 단격별로 좀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지수적 차트로는 좋아 보이지 않지만 제가 지정해드린 손절가 대비해서는 여유가 충분히 있는 상태고요. 전체 흐름상으로는 바닥 구간대를 현재 다시 한번 잡아가고 있는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막바로 반등이 나온다기보다는 바닥 확인을 한번 해주고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롭게 며칠 정도 지켜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여유를 가지고 초록뱀 미디어의 회복을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새 종목에 대한 AS를 도와드렸는데요.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해드린 종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더 많은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에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제프 전문가 종목의 AS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경동 도시가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요즘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사실 타이밍이 안 좋았죠. 타이밍이 안 좋다는 소리는 이제 제가 이제 진입했던 이후로부터 조금 조정 받았다가 그 다음에 급하게 올라가가지고 제가 따로 말을 해놨었는데 노라톡방에다가 말을 해놨었는데 사실 목표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못 갔다라고 지금 적혀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최근 흐름들을 봤었을 때 보게 된다라면은 왜 지금 저번 주 금요일 이후로 월요일과 화요일 기준으로 많이 빠졌는가 이렇게 좀 보시게 된다라면은 천연가스 선물 자체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약 15%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자, 하락을 왜 했느냐? 천연가스에 대한 재고량 자체가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겠네 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우려감들이 살짝 걷어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다시 또 천연가스가 오히려 더 안 가겠구나 라고 했었는데 오늘 마찬가지로 이제 BOJ에서도 이제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일본도 원래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한 20년 동안 잃어버린 20년을 표현하잖아요. 왜 잃어버렸냐면은 인플레가 물가가 안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말을 했다 보니까 그러면은 수요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야 일본 중앙은행도 긴축을 더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긴축의 사이드가 강해지면서 그러면 원자재들이나 이런 에너지 가격들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 그러면 다시 또 시장에 대한 공급 사이드가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되면서 가격이 좀 다운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이나 살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좀 기웃기웃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도 배당 관련된 업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배당도 많이 주고 그다음에 그 추가적으로 천연가스에 대한 수혜를 받으면서 유럽도 지금 굉장히 춥잖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번 주도 굉장히 추워가지고 요새는 뭐 패딩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춥다 보니까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이제 수요 자체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차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봉상 기준으로 21이평선 계속 지켜주면서 가고 있지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전치의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입이라 말씀드렸는데 박스권에 지금 이전치 박스권 고가 기준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라인을 어느 정도 지지가 나와주는지 아니면은 이탈을 해서 다시 또 박스권으로 이제 어서오세요 하면서 들어갈 건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판단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것들은 제가 따로 노란 톡방에다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한국정보통신 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정보통신은 일단 매수 이후로는 지금 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맞습니다. 흐름 어떻게 체크하고 있으신가요? 사실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저번 주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가 국내 시장의 테마주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이제 구별하는 방식이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정보통신인데 최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뭐 구글 트렌드나 이런 것도 보시게 된다라면은 애플페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검색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도 내년 초까지 어떻게 해서든 한다라고 말 나왔었고 또 국내 시장에서 또 찌라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한다. 여기 가봤는데 애플페이가 붙여져 있더라, 추진한다더라, 뭐 자영업 갔는데 여기는 한다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관련돼 가지고 이제 소문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긴 했었지만 아직까지는 끝 깨지 않고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는 자리에서 진입했다 보니까 사실 뭐 손절가 같은 경우에 정해져 있는 상태이죠. 하지만 부담 없는 자리에서 진입했다가 만약에 급등 시세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정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우리가 공략해 보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좀 안 좋은 뉴스라기보다는 애매모호한 뉴스가 최근에 또 나와가지고 애플페이가 원래는 이제 NFC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또 NFC가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게 악재인지 호재는 아닐 것 같아요. 악재가 아니라면은 사실 이거는 시장에 대해서 반응 자체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시장의 반응이 언제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터졌을 때 이제 방향이 이제 위로 가게 된다라면은 이제 우리가 차익 실현하게 되고 밑으로 가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라인에서 빨리 끊고 다른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기가레인을 보도록 할 텐데요. 기가레인, 5G 관련주를 아주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으신데 기가레인의 주가 차트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덕 전문가님께서도 네. 길 가다 엎어졌다는 네. 표현이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잘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돌불이 걸어 넘어져가지고 예. 엎어졌습니다. 그것도 이틀 연속 엎어졌습니다. 네. 이 친구는 이제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는 이제 5G 업체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봤을 때는 박스권의 흐름이긴 합니다. 근데 5G가 이제 특히나 기가레인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까?라고 말하시게 된다라면은 오늘장 기준으로 이제 12 물량들.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전환수체 물량들이 행사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시장의 물량들이 좀 더 나오게 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빠졌는데 거기다가 이제 오늘 전체적인 시장 사이드가 하락을 하다 보니 같이 덩달아서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5G 친구들의 있는 곳보다 더 많이 빠진 상태이긴 합니다. 오늘 뭐 비슷한 종목이지만 뭐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랑 이제 이슈가 좀 이제 안 되게 되면서 매각한다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더 많이 빠졌잖아요. 이게 참 아쉬운 게 안 좋을 때 악재가 더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목표가 기준으로는 좀 유지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상에서는 박스권을 움직이면서 계속 흐름을 가져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뭐 그렇게 뷰에 대한 변함이나 수급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은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들고 계시면서 5G에 대해서 되게 시장 사이드는 되게 좋아요. 최근 들어서 보게 된다라면은 기관들이 저번 주 선물 옵션 만기 이후로부터 저저번 주죠. 이후로부터 많이 사는 섹터를 좀 보게 되면은 5G 섹터입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뭐 HFR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장세에서도 거의 신고가를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녹화하고 있다는 소리죠. 과거에 2차 전지가 시장의 흐름과 반대돼 가지고 상승했던 것처럼 최근 들어 가지고는 5G 친구들에 대한 수급 변화 자체가 기관을 중심으로 많이 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5G에서의 기본 탄탄한 친구들 밑에 있는 하청 친구들 같은 경우에 봤을 때도 수급적인 변화가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거는 5G는 더 이상 악재가 없다 보니 여러분들도 이 기회를 살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오늘 가졌던 종목은 5G는 아니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5G에 대해서 제가 전도를 하는 그런 전문가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오이솔루션도 보도록 할게요. 오이솔루션도 뭐 마찬가지로 5G 네. 관련주고 오늘 좀 미끄러지긴 했는데 네. 역시 그럼 좀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전에 올 들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한 상한가 한번 터치했다가 내려온 이후로부터 똑같아요. 박스권을 전부 다 그려주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의 시세 이후로 옆으로 좀 기어주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좀 아쉽게도 한번 돌 맞은 거죠. 돌 맞아가지고 이제 하락을 했는데 지금 보게 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기가 레인과 동일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1평선 좀 지지해주면서 이전치에서의 시장은 계속적인 우하향 추세였습니다. 우하향 추세였는데 이제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이제 옆으로 좀 기어주고 있다가 다시 또 최근에서는 이제 위로 올려가는 이제는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5G에 대한 수혜 업종으로서 보여질 수 있고요. 내년 기준으로 이제 인도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수요가 있으니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인도에 대한 이제 수요 자체가 많이 있으니 이런 5G 부품 업체들 이런 업체들도부터 수주에 대한 변화 사이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실적이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실적이 안 좋은데 이제 더 이상 안 좋아지지 않고 이제부터 우상향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장도 이제 그렇게 보여진다. 그래서 목표가 기준으로 제가 좀 꽤나 크게 잡아놨죠. 그 이상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것들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G 관련주는 앞으로 좀 더 좋아질 일만 남아있다라고 첫 방송 때부터 말씀해드렸기 때문에 5G 관련주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시간 투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샵 3772번으로 제프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입장을 하시면 5G 관련주를 포함한 그동안 방송에서 말씀드린 이 종목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케어가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들어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을 또 알차게 준비하고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내용 말씀해 주시나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워딩을 봤었을 때는 좀 되게 이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네. 정도의 워딩 아닙니다. 말씀드리자면은 자, 일났다 이제 BUJ에서 이제 급선회에서 전략이 살짝 수정되었다라는 건데 그 수정이 어디까지냐? 이번 주 목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시장의 흐름 대로 한 3일 정도, 3거래일 정도는 이제 그렇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지금 모든 시장이 다 빠집니다. 큰일 났습니다. 산타 랠리는 사탄 랠리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하는 이제 어투가 살짝 좀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블룸버그 월가에서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뷰를 공유해드리고요.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의 큰 틀로 봤었을 때 어떤 종목들이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종목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단기적인 흐름상에서는 이런 업종들이 좀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다에 대해서 큰 틀상에서의 국내 전략에 대한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말을 드려드리려고 그래서 무료 방송에서 하려고 합니다. 자,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일본 중앙은행이 전략을 변경한 만큼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또 그렇지 않은 섹터를 분별을 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니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제프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잠시 후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안내해 드릴 텐데 제프 전문가는 오늘 전략주에 대한 힌트 준비해 오셨습니다.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을 예상하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 들어오셔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까지 드릴 테니까요. 잠시 후 힌트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일지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